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닝올라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의 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가 계속 오를까요?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 모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올해 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우선 뭐 주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 지금? 예, 우선 저 그림으로 주요국 주가 상승률을 작년 말 대비 그려놨는데요. 예, 코스닥이 13.7% 작년 말에 비해서 올랐어요. 지난 주말까지. 그러니까 2월 10일까지 이렇게 올랐죠. 예, 그다음에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코스피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은 이 세 주가 지수가 작년에 러시아 주가 말고 제일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락폭이 과도하니까 올해는 좀 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는 좀 경기도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반영되면서 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올해 특별히 뭐 일테면 코스피나 코스닥 중에 강세 보인 종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뭐 업종별로 보니까요. 올해 그 전기전자 업종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한 10% 올랐었습니다만은 전기전자 업종은 한 17%. 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른 거죠.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특히 그 2차 전지 이것들이 엄청 올랐죠. 뭐 종목별로 차별화가 됐습니다만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비중은 적지만 그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이 테마로 해가지고 뭐 거의 한 1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외국 자본 들어올 때 보니까 결국은 뭐 초창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큰 종목들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외국인 자금들이 큰 종목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1월에 보니까 약 뭐 6조 원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는데요. 뭐 외국인들이 산 것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 종목이죠. 삼성전자,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네이버 이런 큰 종목은 외국인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 등락 예측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올해 아니면 뭐 내년 정도 이렇게 이 시간을 놓고 이 주가 흐름 어떻게 될 걸로 교수님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이미 저는 주가는 바닥을 쳤다. 작년 9월 달에 코스피가 2135까지 떨어졌다가 2500까지 올랐는데요. 여기서 좀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상반기에 주가가 거의 2700까지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약간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저점을 치고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뭐 내년에는 뭐 연말쯤 가봐야죠. 또 내년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평균 주가는 올해보다도 더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 전망할 때 사실 교수님 별도 이제 알고리즘 가지고 예측을 하고 가시는데 어떤 지표들을 넣어서 보십니까 주로? 예, 저는 주가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명목 GDP 가지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통화량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가대평가됐냐, 저평가됐느냐.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게 OECD나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특히 이거 선행지수 가지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낮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이런 경제지표를 주로 보고 경기를 판단합니다. 주가를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뭐 지표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명목 GDP하고 이 주가를 보면 주가가 이제 명목 GDP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상향 했어요. 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GDP를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가지고 주가를 추정하는데요. 뭐 작년, 재작년에는 명목 GDP도 증가했지만은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가대평가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에 보여드립니다만은 뭐 장기 GDP 추세로 보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상승합니다. 적정 주가는. 근데 때로는 주가가 위에 갔다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제가 작년 뭐 재작년 이 무렵에는 좀 주식이 가대평가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그 명목 GDP 3% 성장을 전제한 겁니다. 실질이 한 1%, 물가가 한 2% 오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가정하면 올해 적정 주가가 3,000이 좀 넘어요. 근데 언제 저 3,000 가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가 3,300 갔을 때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3,300 갔을 때 무슨 2,200이냐. 그런데 지금 2,500인데 3,000은 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목 GDP로 측정하면은 작년에 코스피가 24%나 저평가됐어요. 예. 2000년 이후로 제가 평가해 보니까 가장 저평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은 결국 주가는 이 추세의 접근에 가리라는 것입니다. 뭐 이건 신나는 얘기인데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실 이 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강세장의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게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푼 덕분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제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은 시중에 이제 돈이 좀 넉넉해져야 되는데 그 화폐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돈 증가율은 좀 낮아지고 있는데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그 자금 이동 보니까 작년 3분기 이후로는 은행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은행에 예금금리 5%를 주니까 은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저같이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은 은행 예금 안 하는데요. 뭐 저 같은 사람도 은행에 예금 좀 들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금리가 높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은행 예금 금리가 5%에서 3% 중후반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은행으로 예금이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일간 데이터로 보니까요. 특히 MMF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MMF로 들어왔던 돈들이 한 152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208조까지 무려 50조 원 이상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상황만 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인 거죠? 그렇죠. MMF 돈은 정말 유동성이 높은 돈이니까요. 수익률,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결국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는데 여기 머물거리다가 주가가 좋으면 주시장으로 갈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좋으면 기대되면 부동산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보면요. 지금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는데 아직도 집값은 뭐 고평가 영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이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로 들어간다면은 저는 부동산으로는 지금은 안 들어가고 주식시장으로 먼저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 증시 직접 투자 자금, 주변 자금이라는 거는 고객의 탁금하고 주식 채권형 펀드 MMF를 제가 코스피하고 같이 그려놨는데요. 최근에 MMF 때문에 이게 수직으로 많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MMF에 200조 이상 돈이 몰렸는데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이걸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우선은 주식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MMF가 는다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앞으로 좀 주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기대 심리가 좀 있다고 보여지네요. 또 교수님께서 이제 주가 상관관계 특별히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무역 적자 좀 늘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가랑 관련해서.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물론 주가가 약간 선행하지만 상관계수가 0.86 정도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출 아주 안 좋습니다. 올 1월 달에도 거의 17% 수출이 감소했고요. 2월 10일까지 최근 통계에 보니까 조업일수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실제로 일평균 수출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니까 일평균 수출은 거의 또 16% 정도 감소하고 있어요. 뭐 이걸 보면 우리 수출이 안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주가가 안 좋은 수출에 비해서도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는 2021년 6월 이 무렵에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 36%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래서 좀 주식 비중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출이 안 좋은데도 주가가 안 좋은 수출에 비해서 더 저평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상대적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 수출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좀 어렵다는 뜻이지만 이미 그게 악재가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게 주는 충격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관련해서 이제 주가라는 게 늘 보면은 경기에 선행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유심히 볼 거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에 조만간 반등할 것이다. 이게 2021년 6월에 정점을 쳤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도 보지만 이걸 보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주식 비중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전망해 보면 제 모델에 일단 나오는 수치인데요. 예. 올 3월이 저점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3월이 저점 나오면 현재 경기는 아주 안 좋을 겁니다. 우리 경제 작년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했고 아마 1분기에도 소비 감소 그다음에 수출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할 텐데요. 선행지수가 반등한다는 것은 아마 내년 이후 경기는 괜찮아질 것이다. 이걸 미리서 예고해 주면서 주가가 선행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과연 선행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예. 통계청에서 선행지수를 작성할 때 7가지 지표를 작성해서 발표하거든요. 예. 그런데 첫 번째 그 재고 순환 지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재고 제적들 엄청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예. 재고가 많으니까 생산을 줄이고 가동률을 많이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물건이 팔리면서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데 생산이 줄어서 재고가 감소하면 질은 별로 좋지는 않은 건데 예. 어떻든 재고가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선행지수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 작년 9월 저점으로 뭐 약간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예요. 예.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역전된 상태거든요. 예. 뭐 통계청하고 달리 저는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가지고 경기를 예측하는데요. 지금 1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 더 높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이죠. 예.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마 한국은행이 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저는 이달로 마무리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다 그러면은 아마 1년 국채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도 비정상인 게 정상화되면서 선행지수 상승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이 그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선행지수가 나올 때마다 제가 멋대로 놓고 뭐 수정해 가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기대가 되네요.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최근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예.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보면 그 숫자로도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외국인들이 작년 11월부터 계속 우리 주식을 샀고 있고요. 예. 올 1월 뭐 한 달만 6조 정도 샀거든요.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왜 샀느냐? 우선 우리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제금융센터에서 그 블룸버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요. 예. 예, 매주 외국인 투자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걸 보니까요. 예, 이런 세계고 주식형 펀드 자금이 미국으로는 좀 덜 들어가고요. 유럽 시장으로 좀 가고 아시아 시장으로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중국, 그다음에 대만, 한국이에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 2월 28일까지가 발표됐습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감소했는데요. 뭐 중국으로 올해 1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 무려 208억 달러 큰 돈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대만으로 91억 달러, 우리 시장으로 한 70억 달러 정도 들어왔거든요. 예. 아시아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 세 나라로 집중해서 그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우리 주식을 사느냐. 일단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우리 명목 GDP, 뭐 일평균 수출 금액, 유동성 이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평가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크게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외환 시장이 상당히 안정됐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예. 결국은 이제 뭐 수익을 쫓아가는 거니까요. 돈이라는 예. 게. 예. 미국은 좀 재미없을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 돈이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 예, 그렇죠. 예, 미국으로는 돈이 덜 들어가고요. 뭐 제가 평가해보면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과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저 명목 GDP로 우리 코스피가 작년 말 기준으로 24%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같은 기준으로 미국 S&P 500을 평가해보면요. 뭐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3% 정도 미국 주가는 과대평가 영역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적정 주가 추정해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한 3,600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4,000이 약간 넘었으니까 앞으로 미국 주가는 저는 10% 정도 제자리 가려면 더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지만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고평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예. 직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자, 기업 이익이 또 급속하게 줄고 예. 성장률도 낮아지고 예. 자, 근데 이게 그리고 성장 여력 자체도 우리가 좀 약화되는 예. 측면이 있고 지금 잠재 예. 그 성장 예. 그 여력이라는 게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예. 교수님도 가끔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근데 이게 주가 올해 좋은 거 이게 좀 살짝 잘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예. 뭐 악재가 다 반영돼서 그런 건지 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 뭐 잠재 성장 2%로 떨어지고 명목은 3%로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까 일평균 수출이 지금 수출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소평가 영역에 들었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뭐 우리 경제 성장률 많이 떨어지고 앞으로도 잘해야 2% 안팎 성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미 이런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지금 제자리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뭐 하여간 증시 유입되는 자금이 늘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활기를 좀 되찾아가고 있는데 올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좀 시기별로 투자자들이 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좀 시장에 임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뭐 올해 그 주가를 전망하면서 뭐 상고하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저는 올해는 그 2분기 주가가 제일 좋을 거로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2분기에 주가가 좋게 보는 거는 아까 선행지수가 3월에 저점이 올 것이다. 예, 그러면 이게 4월, 5월 가면 확인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급등할 수가 있는데 또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가 또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가 아마 하반기로 좀 조정을 걸칠 것 같습니다. 큰 조정은 아니고요. 뭐 3분기 조정했다가 4분기 뭐 내년에는 다시 한번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1월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3월에도 올리고 또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달러 가치가 오르고 미국 국제 수익률로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달러 가치는 저는 114에서 이미 정점을 치고 하락하는 과정이다. 예, 그거는 미 달러 가치가 아직도 과대평가되어 있고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는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데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